지난 생고온 경보가 떴을 때 난 미친 듯이 물자를 남편은 내가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른다며 물자 관리를 내 절친에게 맡겨버렸다. 고온의 종말이 닥친 후 절친은 몰래 물자를 외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나에게 들키자 오히려 내가 이기적이고 냉혈하다며 남편은 나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의 추종자들은 틈을 타 나를 발코니 밖으로 밀어버렸다. 눈을 뜨니 난 종말 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왜 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샀어? 마황은 주방에 가득 찬 생수병들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비련이가 말했잖아. 지금은 그냥 고온 경보일 뿐이라고. 이렇게 남들 따라 물자를 비축하는 일부러 건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거 아니야? 난 눈을 내리깔며 지난 생의 일들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어. 내가 힘들게 비축한 물자 없이는 그들이 종말 속에서 어떻게 그가 소로운 설정을 유지하는지 말이야. 난 허리를 숙여 커다란 쇼핑백 2개를 힘들게 들어 올렸다. 당신 말이 맞아. 지금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매년 여름이 다 이렇게 지나갔잖아. 이따가 가서 이것들 다 반품할게. 말을 마친 뒤 이모의 반응은 상관하지 않은 채 난 곧장 2자루의 물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물자를 트렁크에 실은 뒤 난 휴대폰을 켰다. 오늘 입주민 단톡방은 유난히 떠들썩했다. 모두가 마트의 사재기 열풍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무슨 물자 사재기예요? 다들 몇 년 전에 쟁여둔 소금은 다 드셨나 몰라. 제 생각엔 상인들이 돈을 벌려고 일부러 퍼뜨린 가짜 뉴스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정말 제대로 불량 상인들을 단속해야 해요. 돈 벌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오늘 어떤 사람은 곧 종말이 온다며 빨리 물자를 비축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비련도 이때 대화방에 나타났다. 이웃 여러분, 국가를 믿으세요. 저희 집은 생수 한 병도 안 샀어요. 국가는 이성적으로 물자를 비축하라고 한 병도 사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난 비웃음을 흘렸다. 휴대폰을 껐다. 지난 생애에 단톡방에서 물자를 미리 쟁여두라고 한마디 했다는 유비무환이라며 결국 이 사람들에게 쫓기며 욕을 먹었다. 이번엔 다시는 어리석게 그들에게 귀띔하지 않을 것이다. 1시간쯤 뒤 중개인이 보내준 위치를 따라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중개인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이 집은 노부부의 것이라고 소개했다. 몇 년 전 아들을 따라 외국으로 나갔고 집이 비게 되었다고 한다. 지상 2층에 지하 1층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리한 것이고 내부 수도, 전기, 가구도 모두 완비되어 있었다. 그가 단숨에 소개를 마친 뒤 나는 흔쾌히 임대료를 지불했다. 중개인을 보낸 후 나는 다시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마트로 향했다. 생수 30박스, 과일 주스 10박스, 코코넛 음료 3박스, 캔 탄산수 3박스, 그리고 10여 박스 더 이것저것 다양한 맛의 음료들. 최근 극심한 폭염 때문에 어디든 더위로 인심이 흉흉했다. 물자를 대량으로 비축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사장님은 재빨리 전표를 끊더니 고개도 들지 않고 배달이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지하실의 위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만큼 노출될 위험이 컸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여러 번 더 움직일지언정 남들이 내가 몇 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물자를 비축했다는 수십 걸 아는 게 싫었다. 수십 박스의 식수와 음료를 지하실로 옮긴 뒤 나는 다시 출력한 쇼핑 목록을 들고 밤을 도와 다른 마트로 향했다. 라면과 즉석밥, 즉석호거, 빵과 압축 비스킷, 소시지, 초콜릿, 에너지바, 스팸과 팔보죽, 과일 통조림과 다양한 맛의 간식들. 마지막으로 완전 밀봉 포장된 쌀, 밀가루, 그리고 각종 조미료까지. 사장님은 몇 페이지나 되는 목록을 보더니 다시 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하지만 체념한 듯 창고로 달려가 물자를 준비해주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물건을 챙기는 동안 나는 쇼핑카트 2개를 끌고 마트의 생활용품 코너로 직행했다. 화장지, 생리대, 물티슈, 일회용 속옷, 샴푸, 바디워시, 베이비 파우더, 보습 스킨, 선스프레이 등. 마트에서 나오니 사장님이 이미 모든 물건을 창고 밖으로 옮겨놓았다. 그 사이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야근 핑계를 대며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차로 몇 번을 왕복하고 나서야 모든 물건을 옮길 수 있었다. 심야가 되어서야 모든 물자가 드디어 지하실로 옮겨졌다.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몸의 피로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화끈거림이 느껴졌다. WIS 수분 마스크팩을 꺼냈다. 이 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표면의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을 가두고 보습해주며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수분을 채워준다. 여기에 병풀 추출물과 위치아젤 추출물, 베타인을 배합해 수분 보습 효과가 2배다. 또한 용담 추출물과 고삼 추출물을 첨가해 피부를 순하게 진정시켜주며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어우러져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 문득 봤던 게 떠올라 WIS 수분 마스크팩이 요즘 매장에서 행사 중이라는 것을 내일 꼭 서둘러서 몇 박스 더 사둬야겠다. 다음날 낮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늘이 막 밝아올 무렵 매일 이 시간은 전통시장이 가장 활기찰 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일론 가방을 든 채 물건을 쓸어 담았다.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샀다. 다시 한번 짐을 가득 싣고 돌아온 마황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마황은 내 말투의 차가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비련은 날씨가 덥다며 단지 어르신들이 더위 먹을까봐 녹두탕을 끓여 대접하자고 했죠. 어서 와서 녹두탕 좀 끓여. 나 일하는 중이라 바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도 비련이처럼 좀 착해질 수 없니?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생에도 이랬죠. 분명 돈 쓰고 고생한 건 나인데 좋은 평판은 주비련이 독차지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더위를 먹고도 약값이 아까워 못 마셨는데 제가 아껴둔 곽향정 기술을 주비련이 몽땅 가져다가 단지 어르신들께 드린 거예요. 그러고는 제게 참 착하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 너보다 그분들께 이 약이 더 필요해.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바에는. 그런 친구는 이제 필요 없어요. 30분 뒤 저는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곽향정 기수, 안티프라민과 쿨패치, 냉각 스프레이, 휴대용 선풍기까지 약국을 여러 곳 돌며 그제야 물자를 다 구비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입주민 단톡방엔 새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주비련은 라이브 방송 중이었죠. 어르신들께 녹두탕을 나눠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방금 기상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폭염은 그저 일시적인 거래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화면 속 그녀는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맺힌 땀방울조차 아주 적절해 보였죠. 채팅창은 그녀를 칭찬하는 글뿐이었어요. 가끔 물자를 비축하라는 의견이 보였지만 금세 욕을 먹고 방을 나갔죠. 여러분, 저만 칭찬하지 마세요. 마항 오빠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비록 부인분은 이 일을 반대하시지만 오빠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주셨어요. 카메라가 마항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비추자 채팅창은 멋진 남자라는 댓글로 도배됐죠. 물론 그 와중에 절 냉혈한이라 욕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 심하게 욕할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반등은 더 강력할 테니까 방송을 끄고 차에 물자를 계속 실었다.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WIS 수분 마스크팩을 사재기하고 있었다. 나는 남은 마지막 몇 박스를 몽땅 샀다. 이 폭염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다음엔 야외용품점으로 향했다. 디젤 발전기, 대용량 배터리, 절전형 냉풍기, 고체 연료와 캠핑 버너, 라이터와 야외용 저수통, 생존 키트와 공구 세트까지. 사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벽에 붙일 수 있는 단열 필름과 보온재도 구매했다. 물론 소화기도 필수였다. 세 번째로 가게를 나섰을 때 하늘은 기괴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었다. 폭염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지는 틈을 타 나는 서둘러 움직였다. 급수소에서 식수 50여 통을 더 샀다. 그제야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지하 온도는 밖보다 훨씬 낮았지만 그런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기온을 확인했다. 섭씨 46도. 그 숫자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지하에 가득 찬 물자들을 보니 긴장됐던 마음이 겨우 진정되었다. 이틀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 단열 처리를 마쳤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마항이었다. 위치가 드러나지 않을 곳을 골라 영상통화를 수락했다. 주주야, 너 왜 그래? 정수기 물 떨어진 것도 몰랐어? 마항은 대뜸 따지기부터 했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헛웃음이 났다. 급수소 번호는 게시판에 붙어 있잖아. 다 큰 어른이 직접 전화도 못해? 지난주에 물 갈아줬잖아. 식수만 무려 3통이었는데 그걸로 샤워라도 한 거야? 벌써 다 썼다고? 마이는 코를 쓱 문질렀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주비련이 자비심을 베푼답시고 생수를 써서 녹두탕을 한 솥이나 끓였다. 며칠간 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집안의 홈캠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거실 카메라에 전부 찍혔다. 이미 전화를 해봤지만 생수 대리점 주문이 이미 폭주했단다. 빨라야 내일이나 배달이 가능하다는데 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주비련한테 가보지 그래? 그 여자 자비심 넘치잖아. 내가 목말라 하는 걸 절대 모른 척 안 할걸. 마항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전화를 끊었다. 꺼진 화면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핸드폰을 침대 위로 아무렇게나 던졌다. 내 기억이 맞다면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 당일 최고 기온은 무려 58도라는 공포스러운 수치에 달하고 이건 종말급 폭염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이어질 나날은 하루하루가 인간 생존 한계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날이 밝자 기온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다. 창밖 풍경은 열기에 일렁이며 흐릿해졌고 도로 위 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마항이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생수 대리점에서 전화 왔는데 마실 물이 이미 다 팔렸대. 너 빨리 돌아와. 오는 길에 생수 몇 박스 더 사오고. 난 메시지를 쓱 훑어보고는 SNS는 이미 난리가 났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무소가 무능하다는 욕도 올라왔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전기를 끊다니. 그때 주비련이 나타났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저한테 물이 몇 병 더 있으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유지하려 들다니 그놈의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 나는 비웃음을 흘렸. 마항의 영상통화가 다시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얼른 돌아와. 날씨가 더워도 너무 이상해. 내가 밖에 있으니 불안해서 그래. 날 걱정하는 걸까? 물자를 구해오길 바라는 걸까? 말을 마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상대방의 화난 반응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기온은 여전히 떨어질 줄 몰랐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외 기온은 계속 치솟아 어느덧 공포의 섭씨 56도에 도달했다. 열파가 구석구석 스며들었고 지하실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느낄 수 있었다. 실내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열기를. 고온 건조함에 얼굴마저 따끔거렸다. 새로 쟁여둔 WIS 수분 마스크팩을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수분 공급과 보습에 효과적이었다. 시트가 얼굴에 부드럽게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되었고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다. 산뜻한 사용감에 끈적임이 없으며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붉은 기와 민감함을 완화해준다. 팩을 떼어내자 얼굴의 따끔거림이 확실히 진정되었다. 한편 마항과 주비련은 더 비참한 꼴이었다. 처음엔 수돗물이 더럽다고 투덜대더니 기록적인 폭염 속에 단수와 단전이 잇따랐다. 두 사람은 단지 내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주비련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마저 지금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상부상조하던 과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트의 식수는 모두 동이 났다. 물 한 병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단지 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다. 처음부터 주비련 말을 듣지 말걸. 폭염이 금방 지나갈 거라더니 이 꼴이 뭐야. 물 한 병도 안 쟁여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나는 부계정으로 절망에 빠진 입주민인 척 위장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순식간에 입주민 단톡방은 발칵 뒤집혔다. 비난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졌다. 다 저 사람이 우리를 잘못 유도한 탓이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 집 어르신이랑 아이들은 더워서 일사병에 본인은 착하고 예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우리만 완전히 낭패를 봤어. 주비련은 처음엔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자고? 그때 당신이 장담하지만 않았어도 물자를 비축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말이야. 이 지경까지 왔겠어? 당신이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주비련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녀는 벌벌 떨며 마항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항 오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 생엔 내가 미리 비축해둔 물자가 없으니 마항조차 제 앞가림하기 급급했다. 그녀를 돌볼 여력이 어디 있겠는가.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해가 저물자마자 분노한 이웃들이 곧장 주비련의 집으로 몰려왔다. 앞장선 손어르신은 평소 무척 온화하셨지만 지금은 얼굴 가득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비련을 가리켰다.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폭염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우리 보고 물자 비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꼴 좀 봐. 우리 가족은 마실 물조차 없어. 제대로 해명이라도 해봐. 옆에 있던 이심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손주는 더워서 일사병에 걸렸다고요. 당신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겠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으며 주비련을 에워쌌다. 주비련은 당황했다. 전 그때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난에 묻혀버렸다. 단톡방에서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다니.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줄 알아? 주변면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한때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원망 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마항이 소란을 듣고 달려나와 소리쳤다. 다들 진정하세요. 지금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이웃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아직도 그를 감싸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매일 그를 치켜세우지만 않았어도 우리 중 누가 그에게 속았겠어? 마항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CCTV 화면으로 이 장면을 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전생에는 내가 미리 비축한 막대한 물자 덕분에 주병련이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틈타 호감까지 얻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막대한 물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름답고 선량하다는 주병련의 이미지가 과연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궁중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가 분명 물자를 숨겨뒀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하자. 그 한마디는 도화선이 되어 순식간에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마항이 막으려 했지만 거칠게 밀려나고 말았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바닥을 드러낸 생수 몇 병과 흩어진 과자 봉지 몇 개 외에는 기대했던 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밤이 점점 깊어갔지만 단지 내의 혼란은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없었다. 물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안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집을 털어 물자를 찾으려 했다. 소파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전화를 받았다. 영상이 연결되자마자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든 마항이 보였다.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어머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때렸어? 단지 내 그 미친놈들이지 누구겠어. 물자를 못 받으니까 바로 사람을 때리더라. 여보, 제발 빨리 돌아와줘. 처량한 마이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엔 일말의 쾌감이 일었다. 지금은 교통편이 다 끊겼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 여보,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앞으로는 다 당신 말대로 할게. 우리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살자. 참, 그렇지. 당신이 저번에 가져간 물자 아직 안 돌려줬지? 거기 먹을 거랑 마실 거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쓰기엔 충분할 거야.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그와 헛소리 섞기가 귀찮아 전화를 끊어버렸다. 밤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나는 지하실 소파에 누워 환기구로 천천히 흐르는 바람을 느꼈다. 마음속 짜증이 그나마 좀 씻겨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CCTV 화면에서 낯익은 인형을 발견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동산 중개인뿐일 것이라.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며 눈길을 수시로 대문 쪽으로 던졌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대문을 향해 걸어왔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소름이 쫙 끼쳤다. 주 여사님, 계세요? 저 중개인 샤오리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시선을 고정하고 CCTV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만약 중개인 혼자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또 다른 고통이 있었다. 주 여사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딱 한 입이라도 좋으니까요. 그것만 먹고 바로 가겠다고 약속할게요. 절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인은 느릿느릿 말을 마친 뒤 무심결에 CCTV 카메라 위치를 쓱 쳐다봤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만약 중개인이 일부러 대문 앞에 서 있는 거라면 내 주의를 끈 것은 그는 내 지하실 위치를 알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지하실에 갇히게 된다면 그 점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서둘러 전기봉을 꽉 쥐고 지하실에서 나갔다. 내가 지하실을 나선 거의 그 순간 밖에서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담장에서 뛰어내렸다. 내 눈동자가 떨렸다. 서둘러 화장실로 숨었다. 손에는 전기봉을 꽉 쥐고 있었다. 확실한 거야? 속일 수 없지. 그가 식료품을 몇 차나 사는 걸 직접 봤어. 이 새로운 덧들 보여? 전부 나중에 추가된 거야. 안에 사람이 없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 물자를 손에 넣으면 우린 대박 나는 거야. 내 마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침입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무려 3명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상대는 어쨌든 성인 남자 3명이다. 성공하려면 허를 찔러 그들이 모두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전기봉으로 그들을 전부 쓰러뜨려야 한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화장실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등 뒤에 옷은 이미 어느새 흠뻑 젖어 있었다. 세 사람의 목표는 명확했다. 곧장 지하실로 향했다. 젠장, 잠겨있잖아. 그중 한 명이 짜증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다른 한 명은 아예 렌치를 꺼내 들었다. 힘껏 내리쳤다. 바로 지금이다. 그들이 등을 돌린 주의력이 온통 문에 쏠려 있을 때 나는 전기봉의 스위치를 최대로 올렸다. 화장실에서 맹렬히 뛰쳐나갔다. 중개인 3명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다. 전기봉이 정확히 팔을 가격했다. 그중 한 명은 빠르게 온몸을 경련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망설임은 없었다. 두 번째 타격이 곧바로 이어졌다. 다른 남자가 고통에 허리를 숙였다. 중개인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나는 단숨에 달려들어 전기봉으로 그의 등을 세게 내리쳤다. 다들 가만히 있어.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분노와 긴장으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중개인 일행 셋은 바닥에 누워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방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님, 저희가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요. 막다른 길에 몰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할게요. 세 사람의 처참하고 가련한 모습을 보며 나는 눈을 감았다. 이를 악물고 그들에게 한 대씩 더 먹였다. 그들을 놓아준다. 지금 놓아준다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종말의 세상에서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내가 도박을 할 순 없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지 안에는 온갖 악취가 진동했고 끊임없이 일사병이나 탈수,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다. 그 와중에 나는 수박을 먹으며 WIS 수분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다. 에어 시트 소재라 재질이 순도와 안전성, 얇고 가벼운 밀착력, 에센스 흡수력, 통기성과 친화력, 변형 방지, 인장 강도와 커팅 등 7개 부문에서 우수했다. 그래서 얼굴에 붙이면 티 안 나게 착 달라붙었고 수박을 먹어도 떨어질 걱정이 없었다. 심지어 휴대폰 안면 인식도 자유롭게 가능했다. 그런데 주비련이 먼저 연락해 올 줄은 몰랐다. 쭈쭈야, 나 좀 살려줘. 단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물을 더 주지 않으면 내 피를 뽑아서 갈증을 풀겠대. 휴대폰 너머로 주한유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난번 통화 이후로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의 물자는 진작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털렸을 텐데 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버틴 걸까? 나는 대답 대신 묵묵히 휴대폰의 CCTV 앱을 켰다.
며칠 전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시 저우알러오를 찾아왔다. 저우비레는 마황의 뒤에 숨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주변에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붕괴 직전의 이웃들이 가득했다. 군중 속 누군가가 물이 없다고 외치자 그럼 제 피라도 뽑아 피로라도 갈증을 풀어야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일 칼 하나가 갑자기 날아들었다. 황샹은 피하려고 했지만 저우비렌이 그를 밀쳐버린 것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황은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저우비렌을 보았다.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인데 피가 더 많잖아. 너희는 얘 거 마셔. 주변 사람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곧이어 고온과 갈증으로 뒤틀린 인간성이 다시 극에 달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게 변했다. 휴대폰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저우비렌은 이미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나중에 그가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나를 찾는 것을 막으려 유심 카드를 뽑아버렸다. 그날 밤 집에서 멀지 않은 길가에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났다. 나는 눈을 떼지 않고 CCTV를 차가 옆집 앞에 멈춰 서더니 차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먼저 문을 두드려 보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차로 돌아가 도끼를 가져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매우 빨랐다.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하지만 두 사람은 방금 전의 수확에 만족하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키 작은 남자가 알아서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키 큰 남자가 자신의 몸을 밟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 분명 이런 식으로 수없이 해본 모양이었다. 키 큰 남자가 마침내 담장 꼭대기에 손을 뻗었다. 곧바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베었다. 순식간에 피가 울컥 쏟아졌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아차렸다. 높은 담장 꼭대기에 유리 파편이 가득 박혀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본 키 작은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오, 우리 그냥 가자. 어차피 차에 있는 물자로 며칠은 버틸 수 있잖아.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해. 안에 물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잖아. 키 큰 남자가 다시 간신히 기어올랐다. 그가 마침내 담장을 넘는 순간 담장 안쪽에서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그가 들렸다. 돼지 잡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담벼락을 따라 설치된 덫들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키 작은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더욱 예상치 못했던 일은 상대방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그 틈을 타 키 큰 남자를 버려두고 혼자 차를 몰고 도망쳐 버린 것이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키 큰 남자가 분노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애초에 이익 때문에 잠시 손을 잡았던 것이고 이제 다시 이익 때문에 갈라선 것이다. 키 큰 남자는 한참을 더듬거린 겨우 장치를 찾아냈고 덫을 풀어낼 수 있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출혈이 심했던 탓에 키 큰 남자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간신히 작은 양옥집 거실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눈길에 그는 절망했다. 약도 물자도 없었다. 텅 빈 거실 안에는 그는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마치 자신의 최후를 예견한 듯했다. 바깥 세상은 점차 고요함에 잠겼다.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아릴 정도다.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하다. 가끔은 몇몇 생존자가 내가 숨은 곳을 지나친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있고 발걸음은 비틀거린다. 어떤 사람은 걷다가 그대로 쓰러진다. 지하실의 물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나는 매사에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음식 한 입과 물 한 방울에 소모를 계산하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라디오 스위치를 켰다. 청취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농업 전문가들의 밤낮 없는 연구 끝에 슈퍼내건성 감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감자는 극한의 고온과 물 부족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어 현재의 식량 부족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종말이 끝나려 한다.